시작합니다. 장근석의 직진 라디오. 언제 어디서나 장호와 함께하는 장근석의 직진 라디오. 오늘 특별히 저희가 여러분 야외에 왔습니다. 여기 어디라고요? 제주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사실은 직진 라디오의 공개 방송이 예전에 희망사항이긴 했는데 저희가 사실 그 드라마를 찍을 때 직진 라디오를 녹음을 하지를 못할까봐 녹음 최첨단 장비인 시스템인 녹음기를 샀었어요. 약 29만원짜리를 인터넷에서 제일 싼 걸 샀는데 드라마 현장에서 한 번밖에 하지 못했죠.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야외 공개 녹음을 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이번 기회에 저희가 무려 제주도까지 찾아와서 이 직진 라디오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행이죠. 장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여행에 대한 추억들이 있을까? 자,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여러분들의 사연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석장근짱 님이 보내주셨어요. 여행이요. 듣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좋아하는 셔츠를 입고 편한 신발을 신고 백팩 하나 메고 목적 없는 여행이 가장 자유롭죠. 그런데 오빠 같은 사람은 물론 혼자 여행이 힘들겠죠. 아시아 프린스니까. 가고 싶은 곳이나 인상 깊었던 곳이 있나요? 저는 오빠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실은 여행을 혼자 떠난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다? 없죠. 혼자 여행을 떠난 것보다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은 굉장히 즐기는 편입니다. 저는. 근데 그 혼자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잡았던 적은 있었어요. 때는 바야흐로 21살 때 제가 그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20살 때군요. 얼마 안 있다가 혼자 한번 여행을 떠나보고 싶다. 근데 휴대폰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두고 그냥 노트북 하나 들고 자동차와 뭐 돈 얼마 가지고 동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남해를 갔다가 서해를 돌아서 서울로 오는 그 여행을 2주 동안 계획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즐거운 인생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뭔가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나는 과연 어떤 어른이 돼야 될까? 혹은 어떻게 지향을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될까? 내가 정말 갖추고 싶은 나의 세계관은 무엇인가? 로 굉장히 고민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혼자 그런 여행 계획을 잡고 한 3일 있다가 떠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떠나지 못했어요. 뭔가 그렇게 큰 계획을 실제로 실천하기까지 마음 먹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른 스케줄들도 다 무시하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여행을 딱 떠나기에는 그때는 저는 아직 좀 어리지 않았었나. 근데 정말로 그런 혼자 여행을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부러워요. 혼자서 정보를 다 알아보고 뭐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배낭여행도 혼자 가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혼자 가서 뭐라 그래야 되지? 유스호스텔이나 뭐 그런 호텔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배낭여행도 하고 굳이 해외가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하는 것도 마음 먹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만 먹으면 뭐 어느 곳이라든지 마음 먹고 자신 있게 떠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혼자 갔던 적은 없지만 여행을 갔던 곳에 제일 좋았던 여행은 사실은 1년에 해외를 수십 번을 나가면서 여행을 따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그거 되게 신기하지. 여행을 진지하게 뭐 가족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매니저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어떤 베이케이션 여행을 간다든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1년에 비행기를 한 50번 타면 그 중에 한 번은 뭐 태국에 사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간다든가 이런 거 빼고는 도저히 뭐 여행을 갈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갈망하는 게 예전에 그 문근영 양이 한 인터뷰에서 얘기했었는데 나그네가 되고 싶다라는 느낌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걸어가는 혹은 또 지나가는 나그네. 아무런 목적이나 뭐 다른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자기 자신 혼자 생각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그런 나그네가 되고 싶다라는 말에 요즘 들어서는 좀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도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두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슈퍼케은님이 보내주셨어요. 여행 정말 떠나고 싶은, 하지만 쉽게 떠나지 못하는, 그래서 늘 꿈꾸게 되는. 처음에 신랑이 텐트를 산다고 했을 때 한마디 했었죠. 그 돈으로 그냥 숙박시설을 이용하자고. 하지만 처음 캠핑을 가고
생각보다 따뜻한 잠자리와 화로에 구운 고기와 마시는 맥주, 무엇보다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캠핑에 이런 매력이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요즘에는 도심 근처에도 캠핑장이 생겨서 가기 쉽지만 생업도 있고 여러 이유로 텐트는 창고에 있습니다. 다시 봄이 오면 텐트를 꺼내서 아이들과 함께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꿈꾸며 라고 보내주셨네요. 100% 공감하는 사연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를 할 때 장비빨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 나야! 스키장을 가도 오랜만에 내가 보드를 탄다 그러면 예전에 있던 보드를 전 절대 안 타요. 그러니까 물론 뭐 스키나 보드는 되게 오래 탔고 잘 타지만 일단 장비로 다른 사람들의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비는 항상 최고로 준비해야 되는. 뭔가 스튜디오 안에서 매번 그 쾌쾌한 공기 마시면서 사실 그 녹음실, 제 작업실이 오픈한 지 1년이, 공사한 지 1년이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그 새집 증후군의 냄새가 빠지지 않아서 아직까지 양파를 두고 있는 작업실을 들어가면 막 그리고 와서 촬영하면 직진 라디오 이러면 얘기하지만 끝나면 또 막 아시아 프린스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DJ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의 여행에 관련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브라우니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가족들과 바다로 여행을 갔는데요. 도착해서 텐트를 치고 해수욕을 즐기다가 배가 고파서 식사 준비를 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천둥번개가 치고 파도가 좀 많이 친다 싶었는데 갑자기 파도가 우리 텐트를 덮친 거예요. 밥도 못 먹고 고생만 하고 짐 싸서 올라온 기억이 눈물 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린 시절에는 가족이랑 여행을 자주 가죠. 제주도 오니까 제가 생각나는 여행이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태어나서 제주도라는 곳을 왔어요. 저희 가족들과 같이 왔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 이렇게 해서 공연이란다. 여기 여행을 오게 된 거예요. 여행을 와서 보통 일본 사람들이 오키나와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듯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도 제주도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여행지로도 그런 명소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환상을 갖고 왔는데 저에게 제주도는 정말 최악의 장소였어요. 일단 4일 동안 4일 있었는데 4일 내내 폭풍우와 비바람과 그런 것들이 막 난무하던 시기였고 제가 꿈꾸는 건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막 밝은 가족의 그런 거를 꿈꿨는데 아빠가 아빠 친구들 내려왔네. 난 그거 몰랐어. 제주도 와서 알았어. 일단 좋아. 아빠 친구들이 있다 쳐. 근데 우리가 꿈꾸던 막 되게 아름다운 뭐 숙소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이상한 숙소라든 가게 됐어요. 이상한 숙소를 가게 돼서 제가 입이 이만큼 나와서 이럴 거면 미리 얘기를 해주지. 그랬더니 엄마가 야, 이 새끼야 뭐 주는 대로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전쟁이 났어. 그날 엄마랑 한바탕 하고 밖에 나와서 너무 열이 받아서 1시간 반 동안 길을 걸었어요. 그때 뭐 돈이 있어서 뭘 해. 그렇다고 술을 먹을 수 있어. 그냥 길을 따라서 계속 걷는데 1시간 반을 건 거예요. 걷다 길을 잃었네. 진짜로. 길을 잃었는데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어딘가 했더니 그 정도로 분노가 혼자 막 그 열을 식히느라고 1시간 반 동안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가 길을 잃어서 주머니를 보니까 한 5,000원짜리가 한 2개 있었나 그랬어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저기 이상한 조그만한 동네 구멍가게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라면을 팔더라고요. 배는 고프고 라면 먹고 30분 동안 택시 기다리다가 돌아왔지 뭐. 근데 돌아오기 전까지 엄마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가족여행이었던 그리고 최악의 제주도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족여행을 가더라도 사실은 미리 좀 어떤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목적이 좀 같아야 되는데 그게 개개인별로 다르다 보면 여행을 가서 싸우면 여러분 정말 답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가서는 최대한 싸우지 않으려고 준비하려면 계획을 먼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관심사를 잡으시고 카테고리를 먼저 주제를 정해놓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그때 제주도 여행에 왔던 아빠 친구들을 그 이후로 본 적이 없어요. 나 안 가. 네, 괜히 가서 이제 안 좋은데 막 좋은 척 이런 거 잘 못하고 저는 가지를 않습니다. 잘 어디선가 잘 지내고 계시겠죠? 건강하시길 빕니다. 아름드리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의 20살 여행은 직진 라디오처럼 맨땅 위에 텐트 하나 들고 여자 셋이서 갔던 부산 남해 여행이었어요. 제가 20살 때는 지금처럼 예약 문화가 흔치 않았던 시절이라 무작정 떠났습니다. 예약 문화가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던 시기가 도대체 언제야?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모한 여행인 것 같아요. 태풍이 불어서 배를 타지 못한 일, 쌀을 잃어버린 일, 8월 땡볕에 4시간 동안 텐트 쳤던 일, 경비 아끼려 라면이 주가 되는 여행이었지만 지금의 좀 더 풍요로운 여행보다 값진 여행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용기를 하나씩 내려놓는다고 하죠. 20대 장벽의 도전과 열정이 부럽네요. 여러분들과 더 자유롭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 제주도까지 와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직진 라디오를 녹음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새로운 여행이자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제주도에서 이어지는 장근석의 직진 라디오.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에는 어차피 SNS도 있고 따로 여러분들의 그 편지에 관련된 사연을 받기도 했지만 현장에서 직접 받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트위터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장근석이 경험했으면 하는 여행 혹은 추천 여행지 혹은 장근석이 꼭 가봤으면 한다 이런 곳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업로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가 트위터에 글을 써서 올리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사연을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전에 친구와 호주에 여행 갔던 생각이 나네요. 대학 졸업 후 처음으로 부딪히는 사회가 어찌나 맵고 고되던지 내가 뭔가 선물을 주고 싶어서 떠난 여행이었죠. 그냥 어디론가 떠난다는 그 생각만으로 참 좋았던 그때 브리즈번과 시드니를 넘나드는 강행군의 일정에도 우리는 어찌나 신나게 다녔는지 코알라랑 캥거루 보러 갔던 동물원도 아니고 캥거루 보러 갔던 즈에서 캥거루보다 네가 더 높이 뛰는 것 같다며 주위에서 그런 내 모습에 어찌나 재밌어 하던지 그때 에피소드도 참 많았는데 바틀샵에서 우연히 3번을 만난 한국 유학생 오빠가 있었는데 우와 여행이란 게 사람을 막 무장 해제시켜 버리는지 한순간에 파바박! 스파크가 튀어서 하마터면 한국을 안 돌아올 뻔했습니다. 그 오빠가 시드니의 약대생이었는데 약대생! 약대생이면 쉽게 놓칠 수가 없지. 잡아야지. 나 시드니에서 약사댁 될 뻔. 다행히도 한국에 잘 돌아와서 얼굴도 기억 안 나는 그 청년을 가끔 그리워하며 열심히 장배우에게 스파크를 튀기며 살아가고 있죠. 룰룰루님에게 묻겠습니다. 어디까지 갔어요? 그 약사 학생이랑 이 정도로 스파크가 뛰고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정도로 간다면 굉장히 딥한 수준까지 간 건데 어쨌건 지금은 결혼을 하셔서 그분의 얼굴도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시지만 사실 이런 게 또 해외여행에 대한 추억 아니겠습니까? Oh,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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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思い出は涙色 언제 들어도 명곡인 장근석의 노래를 듣고 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을 보도록 할게요. 은지 너 발미 님이 보내주셨어요. 가족과 괌에서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 비행기 뒷부분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났다. 분명 무언가 탄내가 나는데 음식이 타는 냄새가 아니기에 어른들께 이야기를 했지만 어른들은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다며 심드렁하게 넘겼고 우리 가족 또한 무사히 집에 도착했는데 다음날 TV 속 뉴스에서 들리는 속보 소식은 괌 비행기 추락사고. 믿어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타고 왔던 그 비행기가 다시 괌으로 출발한 후에 발생. 이건 진짜 섬뜩하겠다. 그 다음날 아침 보면서도. 출발한 후에 발생된 것이었다. 순간 소름 돋고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주어진 지금의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이 사건을 생각하면 늘 감사하게 된다. 엄청난 사건이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탔던 비행기가 탄 냄새가 나서 뭔가 이상하다 그랬는데 아무도 못 알아주고 그 다음날 괌을 가는데 괌에서 그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 괌 비행기 추락 사건을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구나. 3학년 때 HBS라는 방송국에 행복도 팝니다라는 드라마를 찍으러 가는 날 아침에 이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비행기가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어? 막 하면서 되게 신기해. 나는 앞으로 비행기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랬던 제가 지금 1년에 비행기를 60번을 타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본 적은 없지만 어쨌건 그런 상황이 나에게 벌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섬뜩하고 무서워서 비행기를 못 탈 법도 한데 정말 이거는 큰 충격이었겠네요. 뭔가 자기가 잘못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런 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초인적인 그런 힘으로서의 상황들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비행기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비행 공포증이 전혀 없어요. 뭐 비행기를 타면서 뭐 심장이 빨리 뛴다거나 불안하다거나 심지어 비행기가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내려가도 저는 이렇게 내려가면 우와우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앉는 타입인데 우리 옆에 제 옆에 항상 김병관 이사가 제 옆자리에 앉아요. 근데 보면은 나는 우와 하고 보면 혼자 몸이 벌써 근육이 불었어. 이렇게 하도 힘을 줘가지고 근데 제가 그런 상황들이 있다가 얼마 전에 직진 투어를 할 때 동경을 가는 길에 제 옆에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제 자리에 앉아서 막 일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비행기에 출발하자마자 저는 잠이 들었어요. 저는 잠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도착했을 때 착륙하고 좀 있다가 아니지 착륙하고 막 그럴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이제 깬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데 막 엄마가 막 어떻게 비행기가 열렸었냐고 막 우리 스태프들도 막 주무셔왔다고 막 우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아 하니 비행기가 떴는데 비행기가 번개를 맞은 거야. 이 비행기가 번개를 맞아서 와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때 날씨가 기상 상황이 되게 좋지 않았던 그때였는데 막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비행기도 막 흔들리고 승무원들도 막 이 인터폰으로 여러분 뭐 안전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인들도 되게 손을 떨고 있는 바들바들한 그런 상황에서 막 엄마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엄마는 또 나한테 그래 막 그런 상황에서 그래 내 아들이 내 옆에 있는데 같이 죽어도 뭐가 무섭겠냐고 막 이러면서 나는 그 옆에서 진짜 드라마를 아침까지 찍고 1시간 자고 비행기 타니까 1시간도 못 잤구나. 새벽 5시까지 드라마를 찍고 아침 비행기를 바로 탔으니 우리 엄마 자기는 뭐 이랬고 뭐 아들이 옆에서 이랬는데 이놈의 새끼는 옆에서 저는 비행기 타면서 사상 그렇게 잘 잘 수가 없었어요. 내가 탔던 비행기 중에서 가장 편안한 잠자리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생과사를 넘나들며 엄청난 두려움에 발발발발 떨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런 사고들이 있는 거는 좀 두렵죠. 많이 무섭기도 하고. 근데 그걸 계기로 뭐 내일은 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 앞으로의 여행이나 앞으로의 일에 있어서 이런 점들을 좀 더 내가 확실히 알아보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도 되고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혹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다잡는 그런 메시지 같은 것들은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저는 불교라서 좀 저를 이렇게 다잡을 수 있는 말들을 좀 많이 마음속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이것도 금방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어느 것도 막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뭐 더 욕심을 부리거나 이럴 수 없고 그냥 지금의 상황을 더 이렇게 순리 있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흔들릴 때도 이것도 금방 지나가겠지 하면 비행기가 가끔 더 흔들릴 때도 있지만 보통 이제 흔들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멘트라든가 아니면 저는 사실 불교라서 그 염주라고 하죠. 그것도 좀 힘들 때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뭔가 자신에게 메시지가 하나씩 있는 것들이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사연까지 다 만나봤는데 오늘요, 아까 제가 트위터로 올렸습니다. 장근석이 경험했으면 하는 여행이나 계획 혹은 추천 여행지 혹은 장근석이 꼭 가봤으면 하는 여행지 업로드 right now
어떤 사연들이 많은지 보도록 할게요. 사쿠라님이 보내주셨어요. I think spending time alone is important. Loneliness teaches us a lot of things. 그러니까 알겠는데 여행지를 추천해달라고 외로움을 즐기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되는지 추천해달라고. 중국에서 PC 후왕님이 보내주셨어요. HS 컴컴 여기 앉아봐요. 자 통역빙 네. 여기.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유럽의 많은 도시들을 가보세요. 왕자님이시니까 그런 도시들을 걸으면은 분위기가 있고 잘 어울리실 거예요. 가세요. 네. 쉐이로님이 보내주셨어요. 일본의 가마쿠라를 추천합니다. 오래된 사찰과 신사가 많이 있어 바다도 가까운 멋진 곳입니다. 가마쿠라는 가본 적이 없는데 가무쿠라는 맨날 가요. 라멘 먹으러. 완전 맛있어. 가마쿠라는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를 추천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마씨 도코마테 사랑해 님이 제가 사는 일본의 오이타현은 관광도시 온천이 유명합니다 라고 사진을 하고 보내주셨는데 사진 볼까요? 사진 뜬다 그래서 봤더니 감자 유학이 뜨는데 뭐야 이건. 타이티 보라보라 섬의 타이티 바다를 좋아한다면 한번 가보세요. 여름의 맑은 날은 정말 기분이 좋고 추워도 크리스마스는 독특한 분위기로 예쁩니다. 많은 호수나 숲에서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가지각색인 디자인도 좋고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와카야마를 추천해 주신 분이 있는데 와카야마가 어디예요? 오사카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뭐가 유명한가요? 쿠에나베? 쿠에나베? 나베 일본 사람도 모르는 걸 나한테 보냈어. 저희 일본 사람들은 모르잖아. 파리의 다카르 랠리를 추천해 주신 분이 계세요. 취미 JKS 스릉은드님이 보내주셨어요. 한글로 스릉은드. 네,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보도록 할까요? 여행지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에이코 나리님이 안녕. 자, 계속해서 여행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이야기들에 관련된 사연을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같은 하늘 아래님이 지금도 잊을 수 없는 13년 전에 올랐던 진해의 천자봉. 친구랑 즐거운 마음으로 도시락과 간식을 챙겨 들고 능선을 따라서 바다를 보며 사진도 찍고 즐겁게 산행을 했다. 그런데 내려가는 길을 잃어버렸음. 1시간을 헤매다 생각난 사람은 친구의 남친. 우린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친구의 남친은 진해에서 해군 중사. 아까 다금바리 먹으러 갔던 식당에서 그 아줌마가 그랬어요. 진해가 해군으로 유명하다고. 군인들이 되게 많다고. 진해에서 해군 중사로 근무를 하고 있던 터였기에 정말 우리에겐 구세주였다. 설명을 들으면서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었고 친구 남친이 산 아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나 반갑고 눈물이 나던지. 지금은 산 그림자도 보기 힘들지만 산보다 더 높은 오를 수 없는 산 장근석 바라기에 열심히 절한 산은 참 오르기 어렵죠. 여러분들이 장근석에 묻고 싶은 질문 중에 가장 큰 질문이 바로 이거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널 가질 수 있는 거야? 돌발 상황에서 위험에 빠진 것도 굉장히 많죠. 또 이런 상황에서 그 다급함 혹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 번씩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볼까요? 초리님이 고등학교 때 졸업여행으로 온천에 가서 여기에 노천 온천이 있을 것 같다고 7, 8명이 수건으로 앞을 가리고 줄줄 밖으로 나왔더니 노천 온천에 잉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은 연못이었어. 그냥 마당에 알몸으로 나와버렸었고 호텔 위쪽에서 이상한 사람 보는 것처럼 신기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맙소사 캬 급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마 엉덩이 보여졌을 거예요. 이런 실수는 보통 우리 일본 공연에서 프라우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지. 나고야에서 동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난데없이 막 그 신칸센 잘못 타가지고 오사카 갔다가 나고야 갔다 다시 동경 가는 이런 실수가 엄청나게 자주 일어나는 회사가 프라우 인터내셔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한중일 매니저들 이렇게 있잖아요. 일본의 그 사람, 일본에 관련된 사람들이 귀여운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연처럼 뭐 온천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연못이었다. 우리 그 프라우의 부장님은 하여튼 제 시간에 어딜 가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막 뭐 잘못 타서 딴 데 갔다가 뭐 집에 가는 것보다 더 오래 걸려서 막 오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미사키님, 비행기 시간을 놓치겠다고 급하게 집을 나왔더니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짐을 집에 놓고 온 걸. 이런 게 프라우라니. 일본 사람들 다 이런 실수라니까. 그런데 다시 집에 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떠났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은 다 현지에서 샀어요. 신용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든 된다는 걸 깨달은 여행이었습니다. 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토모미 님이 나는 여행을 사랑해요.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30개국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스타벅스 머그컵을 사모으는 것이 취미입니다. 찬장에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입니다만. 스타벅스에서 출시되는 머그컵도 있지만 저희 직진 브랜드에서 출시되는 머그컵 1주년 텀블러가 지금 현재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행을 가서 뭐 이런 특산품을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뭐 다시는 언제 또 갈지 모르는 여행이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여행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보내주신 분들, 화이트 가든 전주님, 저는 테니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랜드슬램 대회를 직접 가서 보고 싶은 꿈이 있어요. 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 윈블던, US 오픈, 그리고 런던 투어 파이널까지 이런 주제로 여행 코스와 기간을 조정해서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 꿈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고토 익스트림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생각도 하기 싫지만 자료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생각도 하기 싫지만 그런 여행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르망 레이싱도 저는 보러 갔었는데 그 일정에 맞춰서 뭐 WTC 레이싱을 보러 간다든가 아니면 그 F1 레이싱에 따라서 같이 투어를 한다든가 그런 여행은 정말 재밌는 게 될 것 같아요. 저희 팬들도 장근석의 아시아 투어를 쫓아서 같이 여행 코스를 짜서 저랑 같이 거의 계속 해외를 다니시는 갑부분들이 계세요. 도와주세요 좀. 지금 텀블러 판다고 내가 얘기하잖아. 직진샵에서 텀블러 지금 절찬리에 판매 중이니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직진 라디오의 마지막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야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아주 늦은 시간까지 녹음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큰 영광이었고요. 오늘 그 제주도에서 펼쳐진 이 여행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장근석답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해외에 계신 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직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직진 쭉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다음 주에 제작비가 딸리는 관계로 청담동 스튜디오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